서울시 신청사 건립 위치가 확정된 이후 청사 건립 계획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청사 디자인에 직접 참여해 청사 건립의 초안을 만들고 본격적인 청사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중소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의 빈집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좋은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붕괴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광양 동호안 폐기물 매립장이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이뤄진 매립장 가동에 지역 내 기대와 함께 우려도 여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2009년 8월 광양제철소 동쪽 호안 폐기물 매립장에 뚝이 무너져 내리면서 매립장이 폐쇄되고 침출수가 대량 바다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로부터 꼭 10년 만에 매립장 복구가 마무리돼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논란이 컸던 만큼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정적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붕괴 사고로 이어진 광양 동호안 폐기물 매립장. 당시 폐기물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등 지역에서 환경오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처리업체와 대기업 간 책임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진척 없는 사태 수습에 지역 내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10년 전 제방이 붕괴됐던 사고 현장입니다. 지금 복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해당 업체는 본격적인 폐기물 반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붕괴 구간에 폐기물을 옮긴 뒤 6개월에 걸쳐 연약지방 보강 등 공사를 거쳐 영산강구역환경청에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체 측은 이번 복구로 사고 위험성을 제거했다며 앞으로 환경오염 등 피해를 막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사고 예방 그리고 원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많은 기술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한 재가동을 바라던 광양시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시간적, 공간적 문제가 해결돼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위탁 처리를 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서니티 매립장이 복구가 완료되면서 인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폐기물 처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국정감사까지 진행됐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들이 매립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지역 내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이번 복구를 계기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오염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시 환경단체들이 현장에 가서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10년 만에 정상 궤도를 밟게 된 폐기물 매립장. 오랜 시간 지역민들의 우려가 쌓여왔던 만큼 지역 내 신뢰회복 역시 폐기물 매립장의 중요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사흘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일은 전남 동부 전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10시를 기해 순천과 광양에 폭염 경보를, 여수와 공해는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기록했고 내일은 3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도 지속되겠다며 보건과 축산 등 폭염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여수 지역 도시공원의 바닥 분수가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여수시는 이순신 광장과 이순신 공원, 웅천 해변 문화공원 등 도심 7군데에 설치된 바닥 분수와 쿨링 포구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30분 가동, 20분 중단 주기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폭염 속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달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바닥 분수 2군데와 쿨링 포구 3군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다각적인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찜통 더위로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폭염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다음 달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경로당과 보건소, 마을회관 등 715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 제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순천시 신청사 건립 위치가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민 참여 디자인단이 신청사에 밑그림이 되는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 위치를 확정한 건 올해 초. 지금의 청사를 기준으로 문화원적 방향으로 26,000제곱미터를 매입해 신청사를 건립합니다. 신청사 시민 참여 디자인단은 공원 개념이 도입된 청사의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행정과 의회, 시민동으로 나눠 신청사의 3개 동을 만들고 쟁점이 됐던 현재의 청사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원 같은 청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여기서 공원처럼 누리고 커뮤니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청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부분은 신청사 옆에 5,000제곱미터를 매입해 생활 SOC가 결합된 시민동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하는 홍수 저절용 저류지가 들어서고 지상은 문화와 체육, 도서관이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시민동이라는 것들을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활 SOC를 좀 저희들이 유치하여 그곳에다가 그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최종 기본계획은 내년 초 확정됩니다. 오는 2024년 준공되는 순천시 신청사. 시민이 참여한 밑그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KBS가 추진 중인 지역구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통해 KBS 지역구 기능 조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상의 지역 방송국 폐지로 볼 수 있다며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 완전히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구조조정 대신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요즘 구도심권에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지역마다 참 고심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빈집을 작가들의 공방이나 창업 공간으로 연결해주는 사례를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빈집을 범죄 피해자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그 안전가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근 주변이 개발되면서 주민과 상가들이 빠져나간 순천의 한 주택가. 마을 곳곳에 폐허가 된 빈집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도심 곳곳에 버려진 이런 빈집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 지역에 47개소의 빈집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주민 안심 쉼터, 청년 창업, 쉐어하우스 등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20만 건이 넘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연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만 85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해자로부터 도망쳐 머물 수 있는 숙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남 지역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목포와 여수, 순천, 무안 4개 시군에서 단 8곳뿐. 폭력을 피해 집 밖으로 가까스로 달아난 여성들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임시로 머물며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임시 숙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임시 숙소를 이용하셨을 경우에 저희들은 숙소 제공과 더불어서 심리 상담 등도 진행을 하면서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경찰서로 접수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요청은 매년 100여 건.
작은 관심으로 만들어진 쉼터가 오갈 곳 없는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여수 지역에 자립 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제정돼 자립 지원 시설을 설치하고 피해자 상담과 생계비, 직업훈련비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여수 지역 성매매 집결지이며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도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는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업체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해 일본 자동차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지난달부터 주문 물량이 대폭 줄었다고 호소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발주를 당분간 중단하거나 부품 수입 노선을 중국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일본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방과 같이 악화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고 추가로 확대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품 국산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걱정이 큽니다. 세컨 소스를 하더라도 우리 고객들한테서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컨 소스를 하더라도 이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국내 대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납품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경영 위기와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광주시와 정부 기관들이 나서 수출 규제 대책 추진단을 꾸리고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피해가 이제 발생된다면 본점에서 특례 보증이나 각종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도 내일 오후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공단 등과 공동으로 수출 규제 대응 관련 기업 설명회를 열어 기업 지원 대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제까지 마감된 민주당의 광주 전남 지역 권리당원 신청자가 1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결과 광주에서 5만 5천여 명, 전남에서 6만여 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공천권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도당은 중복 주소나 허위 주소 기입 등 편법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달 중순까지 확인 작업을 거칠 계획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각 지역별로만 유통되는 전남 행복 지역화폐가 연내 22개 모든 시군에서 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지역 상품권의 공동 브랜드인 전남 행복 지역화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시군과 업무 협약을 맺어 도비 15억 원을 지원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마쳤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16개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시군도 추석 명절까지는 발행할 예정이라며 올 지역화폐 발행액이 1,0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전통 숯불구이 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열린 추진위원회를 통해 올해 축제를 다음 달 26일부터 나흘 동안 서천병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 달 말까지 세부 계획 수립과 참여업체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